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결국에 장 중후반 접어들게 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올랐었는데요. 종가 보시죠. 나스닥 지수가 그래도 1.6%나 올랐지만 회복을 했지만 13,000선까지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12,500선 중반에서 어쨌든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0.2, 0.5%. 그러니까 이날은 민감주보다는 성장주의 회복 흐름이 더 좋았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포인트는 FOMC 그리고 경제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번 주 곧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50bp 크게 올릴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현재 인플레이션은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50bp 인상은 거의 100%로 지금 되어 있고 5월이 뭡니까? 6월까지도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6월의 긴축을 얼마나 더 세게 할지 50일지 75일지 이렇게 스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현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FOMC에 대한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서 길게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중한 때 3%를 넘는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201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장중에 계속해서 기술주를 압박을 했지만 결국에 기술주는 이러한 압박을 이겨내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제조업 경제지표가 나왔습니다. 두 개의 조사 업체에서 나왔었는데 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약간 엇갈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S&P 글로벌, 이제 마켓으로 알고 계시죠? 7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 여기에서는 제조업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급관리자협회, ISM, 이쪽 조사 업체에서는 2020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렇게 안 좋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헷갈렸었는데요. 결국에서는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두 조사 업체 모두 다 약간 엇갈리긴 했지만 전망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경기 정상화가 약간은 주춤한 것으로 이날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 때는 전 섹터가 내려가면서 부진했던 4월을 마쳤는데요. 5월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도 회복입니다. 반은 오르고 반은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가장 좋았던 게 서비스, 그리고 많이 밀렸었던 IT 이렇게 반등을 줬고 가장 부진했던 게 부동산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비스는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저가 매수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올라간 거고요. IT도 같은 관점에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는요. 이 3월 건설 지출이 이날 또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이날 지출이 증가는 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시총 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쪽이 좀 녹색불을 띠면서 좀 긍정적인 기술주의 흐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증시하고도 연관성이 깊은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밀렸었던 만큼 회복을 세게 했다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거래일 날 4% 밀렸다가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이제 3.5%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하락했던 것을 많이 회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었고요.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 온 세미콘덕터가 실적을 잘 발표했고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한 종목에만 그치지 않고 최근에 많이 밀렸었던 다른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회복에 대한 훈풍이 연결이 좀 됐었는데요. 엔비디아가 5.3% 올라갔고요. 그리고 퀄컴이 4%, AMD도 5%입니다. 브로드컴 역시 4%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국내 증시하고 연관성이 높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이날 3.5% 올라가게 되면서 다른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던 만큼 비슷하게 잘 따라가줬고, 웨스턴 디지털 같은 메모리와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1.6%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메모리 관련주들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형 IT 종목들 그리고 성장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많이 밀렸던 만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뭐에서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가 좀 더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선은 급락을 냈었던 아마존, 이때는 이제 0.1% 그래도 이제 강보합에서 다행히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날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이제 증권사 웨드부시에서 이 탑픽 종목에서 제외가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타격을 계속 받는구나라는 측면에서 장중에 5% 급락했다가 지금 0.1%로 간신히 저가 매수세로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관련해서는 중국 봉쇄로 인한 매출 타격이 계속 우려가 됐었고요. 거기에다가 유럽에서도 또다시 반독점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가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3% 밀렸다가 그래도 0.2%까지 회복하면서 바닥 찍고 올라오는 흐름을 장중에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국채금리 수익률이 3%를 장중에 넘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2% 후반으로 마치긴 했었는데요. 이러한 것은 은행주들한테는 호재죠. 그래서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1% 전후한 상승세입니다. 이미 3%가 넘으면서 높아도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던 은행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계속 버크셔 해서웨이와 관련된 얘기를 이어가 드리는데요. 1.4% 오히려 밀렸습니다. 자사주 매입 축소에 대한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매물 출회 현상이 나온 것도 있고 또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카드 회사들은 또 대손 충당금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런 악재가 겹치면서 이날은 0.7%, 1%씩 하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재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특징주로 잡아드렸던 게 허니웰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전망도 좋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날 하루 때는 이제 허니웰만 올랐었고 시차를 두면서 이제 다른 산업 종목들로 이렇게 훈풍이 퍼져나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건설기계, 그리고 농기계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디어앤컴퍼니, 캐터필러, 전반적으로 산업재가 허니웰을 중심으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경제 지표들이 약간은 헷갈리게 또는 부진하게 평가를 받은 하루가 되겠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지갑이 좀 닫히게 되면서 소비재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또 그리고 건설 지표가 부진하게 되면서 이 밑에 있는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한 종목 없이 대부분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워크래프트, 그리고 오버워치 이런 게임을 만든 액티비전 블리자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워런 버핏 효과로 좀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비디오 게임 회사에 대한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지금 9.5%로 지분을 조금 더 늘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늘렸냐 싶었더니 이제 올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액티비전을 지금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블리자드의 가격 자체가 이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했던 가격보다 아직은 좀 싸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모멘텀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되면서 이날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다기보다는 이제 한 번에 큰 상승을 보여줬었고, 이때가 이제 인수설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이렇게 크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갔었고요. 그다음부터 뭐 소식 없었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약간씩의 고점이 떨어졌다가 이날 다시 한번 양봉으로 반등의 기미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백신 관련해서 모더나 체크해 볼 텐데요. 매출이 좀 더 늘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날 다른 백신주들은 약했었는데 모더나만 5.4% 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더나는 통상 크게 등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유는 이겁니다. 6살 미만 아이들을 위한 백신이 지금 미국 FDA 쪽에서 좀 더 일정에 올라갔다. 다음 달 6월부터 심사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5% 중반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횡보에서 상승,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주당 14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차트를 보게 되면요. 약간 특이한 것이 한 10시쯤 한번 크게 한번 훅 떨어졌다가 또 가파르게 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금융상품이 일시적으로 급변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플래시 크래쉬라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일부 회복하면서 소폭 마감을 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그리고 영국, 독일과 프랑스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면 밀렸다가 올라온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유럽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동반해서 변동성 지수 역시 큰 폭으로 흔들리게 되면서 이달의 이슈는 이제 다음 날에 이제 내일 모레쯤 좀 더 분석 내용이 나오면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장은 휴장을 했다는 부분 전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0.5% 오르면서 이제 105달러, 거의 최근에는 100달러 초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국제 유가가 되겠습니다.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EU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이제 거의 결정에 도달했다라는 내용 속에서 지금 공급에 대한 우려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날 영국 시장이 지금 휴장을 하게 되면서 영국 비철금속 시장도 동시에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 기준으로 지금 구리 가격을 잡아드렸는데요. 2.8% 하락을 하면서 이 4달러대 초반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금 구리 가격과 비철금속에게는 악재가 됐습니다. 금값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 달러 가격이 되겠는데요. 2.5% 하락하면서 1,800달러 중반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달러화가 지금 103달러대로 좀 올라가게 되면서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외국인의 수급에 좀 더 집중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보겠는데요. 3%를 좀 하회했지만 장중에 굉장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3.8bp 상당히 좀 세게 올라가게 되면서 2.9%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5월의 첫 거래일 이 정도 뭐 선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재료들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개장 초 상승했지만 장중 지난주에 급락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일제히 하락 반전된 후 오후 들어 저가 매수세가 재차 유입되면서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0.3에서 1.6%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나스닥 지수가 13% 넘게 하락해 2008년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 각각 4.9와 8.8% 하락하며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시장은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FOMC 정리회의 결과를 주시하면서 경계 심리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진다면 경기가 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경기 침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어진 점이 개장 쪽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먼저 전미 공급거래자협회 ISM에 따르면 4월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는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55.4를 기록해 2020년 7월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을 보이면서 예상치였던 57.8을 하회했습니다. 이 지수는 50일 기준으로 경기의 확장과 위축을 구분하며 2020년 4월 위축세를 보인 이후 23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부 항목별로는 가격지수가 전달에 87.1에서 84.6으로 고용지수는 56.3에서 50.9, 생산지수가 54.5에서 53.6으로 재고지수는 55.1에서 51.6으로 하락한 반면 신규 수준은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던 가운데 협회 측은 가격 상승 추세가 다소 완화되지만 에너지 불안은 지속되고 있고 모든 산업에 걸쳐 추가 비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응답자들은 공급망과 가격 문제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주목하고 있다며 4월 중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있어서도 진전이 느려지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 지출 지표 역시 시장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미국의 건설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7%가 증가했지만 전달 대비로는 0.1%가 증가하는 데 그쳐 예상치였던 0.8% 증가를 대폭 하회했는데요. 항목별로는 주거용 건설 지출은 전달보다 1%가 증가했던 반면 비주거용 건설이 1.2% 감소했고 민간 부분은 0.2% 증가했던 반면 공공 부분 건설은 0.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 손해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이 최소 160억 달러에서 최대 360억 달러로 추산되는 가운데
재보험 대기업인 스위스리 역시 보험사들의 인위적인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지난해 80억 달러의 4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보상 범위를 두고 손해보험사들과 계약사 간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신용평가사 스탠다드&포어스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S&P는 전쟁 발발 시 보험사가 7일 전까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항공보험 등을 놓고 보험사와 임대회사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면서 사건 발생 시점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항공기를 압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제정된 3월 14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면서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항공기 관련 보험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외국 임대회사에서 빌린 항공기 대부분을 압류했으며 러시아 항공사들은 사용기체 절반에 해당하는 약 500대를 해외에서 임대하고 있다면서 이미 아일랜드에 거점을 둔 세계 최대 임대업체 에어캡은 러시아 항공사에 임대하고 있던 100대 이상에 대해 35억 달러 이상의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애플도 장중에 결국에는 강보합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었는데요. 자, 애플 관련해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JP모건 체이스가 맥 PC 기반의 시장 점유율 상승을 이유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210달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은 애플의 올해 1, 4분기 매출이 아이폰 판매 호조와 서비스 부문의 매출 상승에 힘입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7%가 급증한 104.4억 달러로 집계됐고 1분기 매출이 9%가 증가한 973억 달러로 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이며 예상치 94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호실적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애플의 팀 쿡 CEO는 1, 4분기 실적에 만족한다면서 공급 계약이 지난해 4분기에 겪었던 것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말하면서 올해 애플 기기 생산에 긍정적인 전망을 한 바 있는데요. 오늘 애플의 주가는 0.2% 반등한 157달러 9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3월 공장 수주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1% 증가이고 이어 노동부의 3월 채용 공고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개장 전 파이저, 듀폰, 톰슨 로이터스, 에스티 로더, 바이오젠,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로코웰 오토메이션, 마라톤 페트롤리엄, 루이지아나 퍼시픽, 폐장 후에는 어드밴스 마이크로,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어메리칸 인터내셔널, 레티스 세미컨덕터,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프루덴셜, 스타벅스, 리프트,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